알았어. 자, 우리 교재, 수학에서는 교재 231조.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배웠어. 그치, 오늘? 함수의 정의가 뭐야? X의 응. 하나씩 정해진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의 정의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모든이지. 여기 있는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원소들이랑 짝을 이루고 있는 거지. 몇 개씩? 오직 하나씩. 중요한 포인트 두 개야.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직 몇 개씩, 한 개씩만 짝을 이루고 있을 때 걔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잖아. 그런 대응 관계를 특별히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야? 얘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겠지. 얘 입장에서 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짝들은 오직 몇 개씩만, 한 개씩만 가야 되는 거겠죠. 그치? 여기에 같은 데로 가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 그치? 같은 데로 가도 어쨌든 한 개씩만 가면 다 함수였어요. 그래서 그게 함수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런 함수들 중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이름이 붙은 것들을 살펴볼 거야. 당연히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말에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하나씩 1대1로 대응되는 함수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1, 2, 3 있으면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자, 1이 A로 대응되고요, 2는 C로 대응되고요, 3은 B로 대응되면 함수죠. 얘들이 다 짝에 하나씩만 있으니까 함수인데, 자 어때? Y의 원소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은 A로 갔기 때문에 2는 A가 아닌 다른 원소들로 대응되고요. 마찬가지로 3도 A1, 2의 짝꿍인 AC가 아닌 다른 원소들로 대응되고 있죠. 이런 거를 뭐래? 아, XY가 하나씩 중복되는 것 없이 대응됐기 때문에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실제 수학상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1대1 함수라는 표현 대신에 이 정의를 가지고 얘기해 준 경우가 있거든.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래. x1과, 자,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1, x2의 몇이야?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모든 원소 중에서 아무거나 잡았을 때 두 개가 서로 뭐 하면 다른 원소라면 당연히 크기에 대응되는 짝꿍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게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맞지? 맞지? 당연히 이해되지, 그치? x가 서로 다른 거라면 대응되는 함수값 y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랑 어차피 대우는 같은 표현이잖아. 이거의 대우도 1대1 함수의 정의로 쓰여. 대우가 뭡니까? fx1하고 fx2하고 뭐 하면 같으면, 그러니까 결국 x1과 x가 어때? 같은 놈이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 다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하나는 1대1 함수고요. 얘를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지만 하나 더 쓸 거야. 그래프상에서 1대1 함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 봐요. 주어진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자, 이 1대1 함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야 된다고 했어. 근데 봐봐, 이 그래프상에서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야. 분명히 x 값이 다른데 y 값이 어때? 똑같지? 1대1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잡으면 x1, x2, x3. 와우. 이 y값에서 중복된 x가 몇 개나 존재해? 3개나 있죠.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 대충 짐작하겠지. 왜 얘들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같은 y값을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같은 y값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1대1 함수 될 수 없다고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니? 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x가 바뀌면 y도 계속 다른 값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는 계속 어떻게 내려가.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는 뭐다?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야 된다.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증가한다는 거야. 또는 내려가는 걸 뭐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양이면은 1대1 함수. 반대로 증가 감소가 같이 나타나면 얘를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나중에 우리가 수트에서 증가 감소를 배울 거야. 2학년 2학기 때. 그때 1대1 함수가 다시 한번 등장해. 1대1 함수가. 그때 1대1 함수는 증가 감소의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나와. 이름이 1대1 함수랑 비슷한데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왜? 가려웠네?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조건 하나 더 만족할 때 걔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뭔데 두 번째 조건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더 만족이 되면 그 1대1 함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들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놈이 있으면 걔는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당연히 1대1 대응인 함수는 당연히 뭐야? 1대1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들 중에서 특별한 놈이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네. 얘 중에서 일부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어떤가? 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 맞지만 저희 공역은 뭐가 되니? 공역은 A, B, C, D잖아. 치역은 실제 함수값이 나오는 거는 A, B, C밖에 안 나오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D가 없다라고 치면 치역과 공역이 어때? 똑같죠. 그럼 뭐야? 얘는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1대1 함수에서 얘가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 어떤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즉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뭐까지 만족해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도록 만족해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뭐다? 실수 전체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함수는 실수 영역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과 정역은 실수 전체야. 따로 정해주면 그 따로 정해준 정역과 공역을 따라가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공역과 실제 대응되는 치역을 비교해서 1대1 대응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함수는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항등함수는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야. 정역이 1, 2, 3이야. 공역은 1, 2, 3이야. 근데 어떻게 되어있는다? 1은 어디로 가고? 1로. 2는 어디로 가고? 2로. 3은 어디로 가고? 3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항등함수. 그럼 10을 같으면 뭐가 되니? x가 들어가면 결과가 어디 되는다? x. 1이 들어가면 1로 가고 2가 들어가면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거야. 그치? 항등함수라고 보통 항등함수는 기호로 대문자 i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네가 쓸 거야. i는 함수라는 뜻이야. 그래프는 뭐 하겠냐? y-x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1이 직선이 되겠지. 물론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 실수만 나타나겠지만 정역이 이것처럼 하나, 둘, 세 개만 쓸 때는 점 세 개만 지키겠지. x 1일 때 y니까 1만 지키고 2일 때 2니까 2,2 3일 때 3이니까 3,3 지키겠지.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지.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상수함수가 있겠지. 상수함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fx는 C라고 해요. C라는 상수. x가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4일 때도 C. 뭐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상수함수겠죠. 1, 2, 3 이렇게 있으면
1도, 2도, 3도 하나로 다 몰려가는 게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자, 그래프 나타나면 어떻게 나겠니? 상수함수 그래프는 x가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그래서 어디다? c만 나오겠죠, 그렇죠? 즉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상수함수 그래프야. 역시 정의기 실수치일 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의 특별한 함수를 배우고, 물론 뒤에 따로 단어로 편성되어 있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있겠지만 그런 함수의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함수들의 내용이니까. 됐죠? 그러면 자, 필수의 7번 볼게. 자, 거기에 있는 6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다음에 해야 될 함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자.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찾는 게 빠르니? 그래프일 때는 계속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보는 거겠죠. 자, 이 어때? 증가, 감소, 증가가 바뀌고 있죠. 1대1 함수 될 수 없어요. 얘는 맞네. 얘는 자, 어때? 계속 꼬라박고 있죠. 감소하고 있네. 감소하는 1대1 함수야. 뭐야? 띄우시네? 자, 얘는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지. 상수함수야지. 상수함수인데 봐봐. 1대1 함수라는 물었어요. 증가하니 감소하니.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다시 1대1 함수 정했다는 내용은 뭐야? x가 바뀌어 들어가면 당연히 y값도 계속 달라야겠죠. 근데 얘는 x가 바뀌어 가도 계속 y값이 똑같은 게 나오지. 1대1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 아까처럼 x가 달라도 y가 똑같은 게 나오니까 1대1 함수 아니야. 즉 감소와 증가가 같이 있으니까 아니라고요. 얘는 어때요? x가 달라지면 y값이 계속 다른 값이 붙네. 맞죠? 1대1 함수가 맞네.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1대1 함수는 니은디귿 띄울.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 다 찾아볼 필요 있어? 아니었잖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만 보면 되는 거겠죠. 1대1 함수에서 뭘 만족하는 거? 시역과 공역이 같은 걸 보라는 얘기야. 자, 별 얘기 없으니까 있구나.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습니다. 자, 얘 니은. 실수 전체에서 y값도 실수 전체 나오니? 함수값이? 그치. 개 작은 y값부터 개 큰 y값까지 다 나오지. 함수값도 실수 전체가 되겠네. 시역도 실수 전체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맞네. 근데 디귿 보세요. 자, x가 바뀌면서 y값이 바뀌지만 그치. 개 작은 y값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래프 모양을 보아하니 어때? 요 위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래프가? 안 올라가. 그치? 원래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x축의 점점점 가까워지는 곡선 같아. 따라서 x축과 만나거나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따라서 치역에서 요 위쪽 값은 빠져 안 빠져? 빠지지. 치역은 0보다 작은 값밖에 안 나온다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지. 너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얘는 저기 무한대부터 저기 저기까지 다 나오지. 치역이 실수 전체.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너도 1대1 항등함수는? 항등함수 뭐야? 상등함수. 자기한테 대응되는 거지. 그래프를 주면 y는 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제? 상수함수는 아까 봤지? 뭐? x축의 평행 그래프 됐니? 자, 이제부터 중에 필수 8번부터 보세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를 만드는 문제들이야. 시험에 항상 나오지. 항상 나와요. 자, x는 a부터 2까지고요. y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에 대해서 x에서 y로 함수. 아, 네가 정역이고요. 네가 공역이라는 얘기지. 정역이고 공역이니까. 맞지? 그때 fx는 2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 b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1대1 대응은 몇 가지 거 만족해야 된다 했어? 두 가지 거 만족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여야 되는데 봐. 직선이죠? 일차함수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2지.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어때?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잖아. 그치?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하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는 이제 시역과 공역이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직선 전체가 아니지. 정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 x를 a부터 2까지만 자르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가 2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주어진 직선에 a부터 2까지만 잘라서 써야겠죠. 자, 그러면 봐요.
그때 이 치역은 y값이지. y값이 제일 정한 게 얼마 나오니? a에서 나오겠죠. a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a 제곱은 얼마 되니? 2a 플러스 b가 되겠네. 근데 y값 중에 제일 큰 건 뭐 나오겠어? x를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4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함수값의 범위, 즉 치역은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니? 2a 플러스 b부터 어디까지? 4 플러스 b까지 나오죠. 이게 치역이야. 이게 치역. 이게 치역이라고. 그럼 1대1 대응되는 것은 이 치역이 뭐랑 같아야 되니까? 공역과 같아야 된다 그랬지? 공역이 어딨냐? 얘잖아. 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 돼야 된다고요? 그치? 이게 얼마 돼야 된다고? 둘은 뭐야 돼? 이렇게 쓰면 끝이네. 그치? 4 더하기 b가 3 되려면 따라서 b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b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a는 마이너스 하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 네, 대충 풀지 말고요. 그래프 적당히 그려놓고 보면서 확인하면서 풀면서 직관적으로 보면서 푸세요. 만약에 이게 길기가 음수였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최단하고 2를 넣었을 때 최소 될 테니까 어쨌든 여기와 여기 사이가 치역이 될 거고 그 치역과 공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괜찮아? 한 번 더 8-12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x에서 x로의 함수야. x가 곧 정의역이자 공역이야. 그때 이놈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번에는 k값 찾는 거야. k값. 똑같아. 자, 이거 뭐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냐? 그거를 x를 어디부터? k 이상부터라며. 그러면 여기가 k를 잡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럼 그래프는 k 이상 여기만 그려지겠죠. 끝없이 뻗어나가겠네. k 이상이니까 그치? 마지막은 없잖아. 그때 자 치역을 보세요. y값은 x에다 뭘 집어서 나오니? k를 쓸 때 나오겠죠. 2k-5가 함수값이 될 거고 맞나요? 그럼 이때 y값 치역은 어떻게 구해지니? 얘 이상이 만들어지겠죠. y는 얼마 이상? 2k 플러스 5 이상입니다가 나올 거야. 이게 치역이라고. 아니?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 치역과 저기 있는 공역이 같아야겠죠. 얘가 공역이자 정역이었으니.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더니? k가 되겠죠? 그럼 2k 플러스 5가 k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입니다. 괜찮아? 자, 이거는 하나의 함수. 자,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 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역시 뭐에 의해서? 정의역에 의해서 이만큼만 잘라주면 얼마든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2차 함수가 마찬가지야. 이만큼 잘라주시면 1대1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 요 사이가 치역이 되겠죠. 그 치역이 주어져 있는 공역과 갖다 풀어주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정역이 잘 잘라져 있으면 1대1 함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2차 함수 갖다 주고 정역을 이렇게 잘라주면 1대1 함수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즉 계속 작아지거나 계속 커지는 부분에서만 잘라내야 되겠죠. 그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요. 필수 9번 보세요. 필수 9번. 이번에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거야. 지금 주어진 함수에 절대값이 있죠? 어떻게 돼? 절대값이 있으면 여기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거잖아. 여기 안이 0 되는 건 x1이야. 그럼 1보다 크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fx를 두 개 쓰겠다.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요. 자, 1보다 크나 같으면 이게 그대로 풀어지죠. ax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2니까 a 플러스 1x 빼기 1 더하기니까 더하기 1 되겠죠.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마이너스 풀어지지.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풀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x 플러스 3 됐지?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근데 얘는 아까 다르지.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잖아. 함수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근데 전체를 봤을 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요.
자, 정의역 실수 전체 정의됐지? 공역 얘기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뭐를 본다? 실수 전체를 본다고 했죠. 그럼 치역도 어떻게 맞춰야 되니? 실수 전체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이제 좀 볼까? x가 1을 중심으로 그래서 달라지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이거 왼쪽에는 이걸 그려야겠지.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직선이잖아, 그렇지? 만약에 봐봐, 여기 왼쪽에서 a-1이 양수라 쳐봐. 이렇게. 그러면 그 오른쪽에는 얘를 그려야 되잖아, 얘를. 기울기가 a 플러스 1이 직선이야. 이쪽도 어떻게 되니? 그럼 양수가 되지. 왜?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쪽도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a-1이 음수라서 이쪽으로 진다. 그럼 당연히 1보다 큰 쪽에 늘 그릴 때도 어떻게 돼? 얘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지 1대1 함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1대1 기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야? 얘와 얘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증가하면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면 감소해야 되니까 0보다 크면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작으면 작아야 된다. 첫 번째 뭐야?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자, 부호가 같다는 어떻게 푸니? 왜? 미쳤다. 부호 같은 거는 곱했을 때 뭐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죠. 2차 분리시에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때 같다 또는 A는 여기에 나와야 된다. 됐어? 두 번째는, 자, 이 문제에서 상관없게 하지만 두 번째도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두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봐봐, 여기서 증가로 해보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쪽이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1보다 작을 때.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증가하게 그리면 되는데, 봐봐, 이렇게 그리면 되니? 증가가 이렇게 1대 대인데 안 되지. 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인 상태야. 치역을 봐봐, 함수값이 저기 작은 값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오지? 여기까지 나오지. 그리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나오지. 중간에 이 부분은 치역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잖아. 치역에서 이만큼이 빠져. 치역에 실수 전체에서 이만큼 빠진다고요. 그럼 정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 있다 없다? 다른 얘기. 아, 그러니까 얘를 붙여줘야 돼. 근데 만약에 너무 붙여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승인, 그럼 치역 다 나오잖아. 다 나오지만 뭐는 안 돼.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잖아. 왜? 똑같은 y값을 가진 x가 존재하게 되지, 그치? 결국 어떻게 돼? 1대1이 되잖아. 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아하, 그 경계에서 두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어져야겠다. 이어져야지만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 있겠고. 오케이? 양쪽에서의 증가 또는 감소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경계에서 이어져야지만 비로소 1대1 경이 될 수 있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야?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에 1 집어넣으면 이쪽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확인하시면 두 번째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a 플러스 2가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a 플러스 2 나오죠. 여기서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따로 얻는 건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라고요.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거 하면 되겠죠? 이것만 하면 되니까. 한번 볼래? 지금 이 두 번째 걸 이용하는 게 밑에 있는 8-14번 문제야. 자, 방금은 절대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내가 쪼갰지만 절대값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함수 쪼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fx를 쪼개줬어요. 1과 3 사이에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1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는 저런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a, b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뭐 그래서 이게 x제곱 그래프인데 어디만 그리라고요? 1,1하고 3,9 1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 그랬지? 2차 함수를 1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 해요. 나머지는 찍어야겠지. 그럼 나머지 1의 왼쪽과 3의 오른쪽에는 이 직선을 그리셔야 된다고. 근데 봐봐, 이 사이에서 지금 1과 3 사이에서 지금 그래프는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쪽과 이쪽에서의 직선도 어떻게 되니? 증가해야 되겠네.
기울기가 A는 뭐 해야 돼? 양수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A는 뭐 해야겠다? 하겠다. 두 번째는 그걸로 충분하냐? 아니야. 1대1 대응이 완전히 되지 못한다. 기울기가 양수면서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돼? 다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였잖아. 그래야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면서 이 점도 지나고 동시에 이 점도 이렇게 지나고 올라가야 돼. 맞지? 그럼 어디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3에서의 함수값도 같아야 돼. 어디를 지나야 되니? 1,1도 지나야 되고요. 3,9도 지나야겠다. 누가? 1,9니까 대입하자. 1,1은 1 대입하면 A는 더하기 B는 1. 3,9는 3A 더하기 B는 9. 이 두 개를 연립하셔야겠다. 됐죠? 밑에 수를 빼면 2A는 8. 따라서 A는 4니까 B는 얼마다? 조금 만족하죠? 됐지? 그래서 두 유형이 어느 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는 뭐 2차 함수, 1차 함수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함수 모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한다.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게 맞추어져야 된다를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그걸 적용시킨 거야. 자, 그 다음 보시면 필수 10번 볼게요. 자, 1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고요. gx는 마이너스 1이라며. 그때 f5와 g 마3을 구하랬어요. 자, f는 무슨 함수야? f는 항등함수지. 항등함수 뭡니까?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온 함수잖아. 얼마 f는 5입니다. 된 거지. 그 다음에 gx 보세요. gx는 마이너스 2지. 무슨 함수야?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항상 얼마 나오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지. gx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x에 1, 2, 3, 4 뭘로 바꿔놓어도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뜻이니까 상수함수야. 따라서 g 마상도 얼마 되니? 상수함수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얼마? 마이너스 200. 더하면 3이 되겠네. 문제 없지? 두 번째 보세요. 자, x는 자연수야. x에서 x의 함수,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대응된 함수 f는 상수함수다. 뭐야? 아무거나 바뀌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f99가 3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그 상수함수에다 99 넣어서 3이 나왔대. 그럼 다른 거라도 어때? 3이라는 얘기지. f1도 얼마야? 3. f3도 3. f5도 3. f99도 3. 그지? 3만 중간권 더하라는 얘기야. 3이 몇 개 되지? 1, 3, 5, 7, 9 해서 99까지 1부터 99까지의 홀수지. 1부터 홀수 몇 개? 1부터 100까지 짝수 몇 개? 50개. 홀수 몇 개? 50개. 99가 마지막 짝수. 맞니? 홀수. 맞니? 몇 개 들어가네? 50개 들어있겠죠? 3이 몇 개 되는 거야? 50번 되겠죠? 얼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상수함수와 항등함수의 그 정의만 알고 있으면 주어지는 함수들의 함수값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상수함수는 뭐가 들어가든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고요.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됐지? 자, 8-16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문제 보세요. 자, 정의역이 A, B, C 3개야. 그런 함수 F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줬어요. 만약에 여기 들어간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마3이 되는 거고요. x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x가 1보다 크면은 무조건 2가 나오는 거겠죠. 이때 이런 f가 결과적으로 무슨 함수라고요? 항등함수라고요. 선생님, 항등함수는 fx는 x가 되는데 fx는 x가 아닌데 무슨 항등함수야? 자, 이렇게 항등함수를 쓴 거는 뭐냐? yx 그래프 항등함수 된다는 이유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때 얘기했잖아. 그치? 정의역이 이것처럼 몇 개로, 유한계로 정해져 있으면 이 값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식은 yx겠지만 꼭 yx 아니어도 들어간 게 똑같이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1을 넣었을 때 1을 뽑아내는 법이 x 말고 뭐 있냐? 2x 빼기 1해도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1 나오잖아.
그치? 그것처럼 항등함수로서 항상 y는 x라는 편견은 버리셔야 돼.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 당연히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정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식이 올 수도 있다.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A 넣으면 그대로 A가 나오고 B 넣으면 B가 나오고 C 넣으면 C가 나오는 거지. 근데 A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게 누구에 의해서 나온지는 A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만약에 봐봐. 만약에 A가 여기 범위에 속한다고 해보자. 맞니? 그러면 FA가 얼마나 나와야 되니? 여기 속하면 얼마나 나오니? 마3이지. 근데 그게 항등함수 되려면 결국 A가 뭐야 돼? 마3이라는 얘기지.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항등함수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도 작다 봤지만 A가 아니라 B, C도 마찬가지로 이게 해당되면 결국은 뭐야? 마3일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즉 정역에 마3이 있으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됐죠? 그 다음 봐. 만약에 있잖아. A가 마3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그때 함수가 FA는 뭐니? 요시에 대입하는 거니까 2A-1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조차도 뭐가 돼? 항등함수 돼야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A하고 2A-1이 같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야 되니? 1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A, B, C 중에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면 1이 있다면 그거는 항등함수 원소가 될 수 있겠죠. 저기는 원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만약에 A가 뭐라면 1보다 크다면 보세요. FA는 얼마 되니? 1보다 클 때는 2가 나오는 거야. 이전처럼 항등함수 되려면 A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가 되겠죠. 만족하죠, 그렇죠? 그럼 봐봐. 실제로 A, B, C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범위에 있는다면 이런 값들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정역이 3개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너 3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하나씩. 그지? 이거 말고 더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 3개밖에 없으니까 3개가 다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ABC. 됐습니까? 그럼 ABC의 합은 너를 다 더하면 0 나와. 괜찮아? 그래서 항등함수에 대한 편견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꼭 y, x가 항등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발전 11번 함수의 개수 문제. 여기까지만 봅시까. 함수의 개수 문제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올 거야. 문제 얘기하면 너무 좋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어려워할 필요 없는 게 우리 경우에서도 나오는 거거든. 했지? 안 했나? 함수의 개수 경우에서? 할 거야. 했나? 네? 순열할 때 함수의 개수 했죠. 1대1 함수의 개수 했잖아. 오늘 차례. 했어? 그러니까 그게 경우에서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함수가 시험 범위. 너네는 아마 시험 범위 함수까지 안 들어갔고 명제에서 끝날 것 같고요. 중간고사가. 너 앞에 본방하고 다 들었으니까. 너네는 통일까지 다 들었죠. 100% 함수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자,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때? 경우에서 할 때는 뭐라 했냐? 정역의 원소의 입장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들을 짝으로 취하는 가지수를 다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조건이 없으면 자유롭게,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라고. 정역의 원소가 되어서 선택하자고 했어요. 자, 1, 3, 5 출구야. 유진아, 조금만 참아라. 1, 3, 5, 7, 5. 그려봐. 잘 안 되면 y는 2, 4, 6, 8, 10, 12, 14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말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f5는 8이야. 5는 무조건 8로 정해져 있어. 그치? 그 다음 보세요.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가 더 크면 fx1보다 fx가 더 크다. 무슨 말이야? x가 더 큰 걸수록 y값도 더 큰 데로 가라는 얘기죠. 그치? 임의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야. 그럼 봐요. 5는 지금 8로 정해져 있으니까 5보다 작은 1, 3은 어디로 가려니? 8보다 작은 데로만 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5보다 큰 7, 9는 8보다 큰 10, 12, 14로 갈 수 있겠죠.
결국 이걸 경계로 따로따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겠지. 됐음? 그럼 자 1, 3을 보더라도 1, 3이 2, 4, 6으로 갈 수 있는데 니들 사이에서도 이걸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1이 2로 간다면 맞냐? 1이 2로 간다면 3은 2보다 큰 데로 가야겠죠.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만들어지지, 그치? 오케이, 두 가지. 근데 1이 2가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어? 4로 갈 수도 있잖아. 1이 4로 간다면 3은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6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큰데. 몇 가지 바뀌었니? 자, 1이 6으로 가버리면 3이 갈 데 없으니까 1이 6으로 갈 수로 없네요. 그치? 따라서 1과 2,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만들어지니? 세 가지가 만들어지죠. 세 가지. 됐나? 자, 마찬가지야. 7과 9도 마찬가지야. F7이 10으로 갈 수 있겠죠. F7이 10으로 가면 9는 그보다 큰 두 개 중에 하나 갈 수 있겠다.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F7이 10이 아니라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12로 갈 수 있겠죠. 그럼 F9는 그보다 큰 14로 가야 되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지. 7이 14로 가면 9가 갈 데 없으니까 왔는데 몇 가지냐? 자, 위에서 지금 짝을 정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밑에서 짝을 짓는 것도 몇 가지야? 세 가지. 따라서 전체 경우 수는 위에서도 정해지고 밑에서 정해지니까 두 개를 뭐한다? 곱해야지. 정해지고 그리고 정해지고. 맞니? 둘 다 일어나야 되잖아. 500법칙. 9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하나하나 경우를 써보시면 돼. 함수를 어렵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함수 개수를. 다시 8-18번 x는 x1부터 xn까지의 원소가죠. n개의 원소가 가지고요. y도 y1부터yn까지 n개를 가지고 있죠.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를 fn이라며. 맞지?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를 fn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1이 y1에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gn이라며. x1이 y1에 가지 않으면서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겠죠? 그의 개수를 세면 gn이라며. 그때 F3과 치사로 버렸어. 그럼 이거 N을 놓고 풀지 말고요. 그럼 F3과 치사로 버릴 거니까 하나씩 보자. F3이라는 얘기는 N이 얼마일 때야? 3일 때 얘기지. 그러면 X는 뭐가 되니? X1부터 X3까지 있겠네. 그치? Y도 Y1부터 어디까지야? Y3까지 있겠죠. N이 3일 때니까. 그럼 F는 여기에 수익이 되는 데는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야. 자, 일단 함수의 개수 볼까?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어떻게 사니? 막 정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짝의 개수를 다 보라 그랬죠. x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3개지. 그리고 x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3개지. 간데 똑같은 상관없잖아. 함수니까. 그냥 함수 개수니까. 1대1 함수면 피해야 되겠지만. 3개. x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3개. 자, 이게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 개수야. 근데 문제에서는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개수야. 상수함수 몇 개겠니? 이들이 전부 하나로 몰려가는 게 상수함수잖아. 다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겠지. 상수함수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4가지. 그걸 빼야겠죠. 27 빼기 3이니까 얼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G4를 구할 차례야. G4는 n이 4일 때니까 정역에 x1, x2, x3, x4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 y는 y1, y2, y3, y4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G4는 x1이 y1에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 개수야. 자, 1대1 대응 개수는 간대 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x부터 정해주자. x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원래는 4가지 중에 갈 수 있지만 x, y1이 가면 안 된다며. 그럼 x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3가지지. 맞지? 자, 그러면 x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x1이 대응도가 되지. 그렇지만 x1이 대응된 그 짝은 못 가잖아.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x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지.
x3는 앞에 두 개의 짝을 피해 가야 되니까 두 개를 못 가요. 마지막에 x4 남은 거 하나 갈 수밖에 없죠. 얼마다? 됐어? 그러면 정리하고 보자. 마지막 정리. x가 1, 2, 3, 4, 5. 그러면 A 1, 2, 3, 4, 5. 자, 1 x에서 y를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된다? 1가 수는 몇 가지야? 6가지. 맞지? 2가 수는 것도 6가지. 3가 수는 것도 4가 수는 것도 5가 수는 것도 6의 몇 수? 5승이지, 그치?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 1가 수는 몇 가지? 6가지. 2가 수는 건 하나 줄여야지. 1이 하면 못 가니까. 3가 수는 건또 줄여야지. 4가 수는 거는 5가 수는 건. 됐음? 이게 뭐야? 우리 조금 시작 때 6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지. 6개 중에서 짝이 몇 개 필요해? 3개, 5개만 필요하잖아. 서로 다른 5개를 뽑아서 1, 2, 3, 4에 대응시켜야 돼. 정해줘야 되는 순서를. 순서 정해주니까 뭐야? 순전 6P. 이제 세 번째는 황가수 몇 개야? 황가수 뭡니까? 자기 자산을 가는 거지? 몇 개? 어? 몇 개? 하나? 황가수 자기 자산을 가는 거라며. 몇 개? 어? 뭐라고? 그리고 또 똑똑하네, 그지? 한 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잖아.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잖아. 항담수 한 개야. 그지? 저걸 저렇게 해서 5개로 치는 친구들 많아요. 미친 거야? 상수함수는? 그러냐, 상수함수 몇 개? 니들은 전부 하나로 가야 되잖아. 몇 가지겠어? 6가지지. 전부 1로 갈 수 있고, 전부 2로 갈 수 있고, 전부 3로 갈 수 있고, 해서 전부 6로 갈 수까지. 몇 개? 6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른 조건들이 붙으면 그 조건만큼 또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의역의 원소의 입장에서 그 짝을 선택하는 가지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조건이 붙어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가지 함수를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합성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할게요.